여러분, 생각할 때 머릿속에서 나만의 목소리가 들리는 경험 다들 있으시죠? 맞아요. 우리가 흔히 내면의 독백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거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생각, 그 자체의 소리라고 믿곤 하죠. 근데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은 정말 단어로 생각하시나요? 오늘 바로 이 질문, 언어와 생각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겠습니다. 사실 아주 오랫동안 언어가 곧 생각의 엔진이라는 믿음이 거의 정설처럼 받아들여졌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과정 자체가 언어를 사용하는 과정이랑 똑같다. 뭐 이런 생각이었죠. 그런데 말이죠. 만약에 우리 뇌가 언어랑 생각을 완전히 다른 일로 취급한다면 어떨까요? 자, 이제부터가 진짜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놀랍게도 최신 과학 연구 결과들을 보면 이 오래된 믿음이 어쩌면 틀렸을 수도 있다는 증거들이 속속 나오고 있거든요. 자,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한 첫 번째 단서, 바로 우리 뇌 안에 숨겨진 언어 전용 하드웨어를 찾아내는 겁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뇌의 언어 전담 네트워크예요. 주로 좌뇌 쪽에 있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된 영역들의 집합체라고 보시면 돼요. 바로 이 녀석들이 우리 언어 능력의 핵심을 꽉 쥐고 있는 거죠. 그럼 이 네트워크가 뭘 하느냐? 문법이나 단어의 의미 같은 아주 추상적인 언어 규칙들을 관리하는 컨트롤 타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냥 듣고 말하는 수준을 넘어서 언어를 이해하고 또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내는 이 모든 복잡한 과정을 처리하는 거죠. 말 그대로 언어 전문 시스템인 셈입니다. 자, 여기 좀 보세요. 우리의 이해가 얼마나 발전했는지 한눈에 딱 보이죠? 왼쪽이 옛날 모델이에요. 브로카 영역, 베르니케 영역, 이렇게 딱 두 군데만 중요하다고 생각했죠. 근데 오른쪽, 현재 모델을 한번 보세요. 훨씬 더 넓은 영역에 걸쳐서 복잡하게 얽힌 네트워크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 능력은 뇌의 여러 부분이 함께 연주하는 거대한 오케스트라 같은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언어는 곧 생각이다 라는 이 오래된 통념을 한번 본격적으로 깨부숴 볼까요? 만약에 이 언어 네트워크가 손상되면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이 인용문이 정말 핵심을 찌릅니다. 한마디로 이거예요. 증거는 명백하다. 말을 심각하게 못하게 된 사람들이 있는데도 생각하는 능력은 멀쩡한 경우가 너무나 많다. 이게 바로 실어증 환자들을 연구하면서 얻어낸 정말 충격적이고 중요한 발견이었어요. 아니, 언어 능력을 잃었는데도 멀쩡하게 남아있는 능력들이 뭔지 한번 보세요. 수학 문제를 풀고 논리적으로 따지고 말없이 몸짓으로만 하는 복잡한 지시도 알아듣고 다른 사람이 무슨 생각하는지 눈치채고 심지어 길 찾기까지 전부 다 가능하더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게 언어 없이도 쌩쌩하게 돌아가는 고차원적인 사고 능력들이잖아요? 이게 비단 환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처럼 건강한 사람들의 뇌를 직접 들여다봐도 똑같은 결론이 나와요. 바로 이 이미지가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자, 보세요. 왼쪽에 빨갛게 보이는 게 언어 네트워크고요. 오른쪽에 파랗게 활성화된 게 바로 생각에 관여하는 다중요구 네트워크라는 거예요. 진짜 놀라운 게 뭐냐면 엄청 어려운 논리 문제를 풀게 했더니 언어 영역은 세상 조용한데 저 생각하는 영역만 환하게 불이 들어오더라는 거죠. 뇌 안에서 언어와 생각이 완전히 따로 논다는 걸 보여주는 이거야말로 빼도 박도 못할 증거 아니겠어요? 네, 결론은 아주 명확해졌습니다. 생각하는데 언어가 꼭 필요한 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판을 한번 뒤집어 볼까요? 지금까지는 언어 없이도 생각이 가능하다는 걸 봤잖아요. 그렇다면 반대로 언어 능력이 멀쩡하다고 해서 과연 정교한 생각까지 보장될까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실제로 말을 아주 유창하게, 심지어 복잡한 문장을 구사하면서도 정작 논리적으로 추론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언어 능력이 모든 사고 능력을 해결해주는 만능 열쇠는 아니라는 걸 분명히 보여주죠. 과학자들이 이런 현상을 좀 어려운 말로 이중해리라고 불러요.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자동차 엔진이랑 에어컨 같은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엔진이 고장나도 배터리로 에어컨은 켤 수 있잖아요. 반대로 에어컨이 고장났다고 차가 안 굴러가는 건 아니죠. 서로 관련은 있지만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거예요. 언어와 생각이 바로 이 이중해리의 아주 교과서적인 예입니다.
하나가 망가져도 다른 하나는 돌아가고, 하나가 멀쩡해도 다른 하나는 고장날 수 있다는 거죠. 아니, 그럼 언어가 생각의 도구가 아니라면? 도대체 뭘까요? 자, 이제부터 새로운 관점을 소개해 드릴게요. 언어는 바로 소통을 위해 완벽하게 최적화된 일종의 코드라는 이론입니다. 컴퓨터가 쓰는 완벽한 언어랑 우리 인간의 언어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컴퓨터 언어는요, 모든 것에 딱 하나의 단어가 있고 절대 헷갈릴 일이 없죠. 대신 배우기도 너무 어렵고 느려요. 하지만 우리 인간의 언어는 어때요? 짧고 쉬운 단어들을 계속 재활용하고 앞뒤 맥락으로 대충 알아듣잖아요. 이 모호함이 단점이 아니라 오히려 소통의 효율을 극대화하는 엄청난 장점, 핵심 기능이라는 겁니다. 언어의 구조를 뜯어보면 그 증거가 더 명확해져요. 예를 들어 문장에서 서로 짝이 되는 단어들이 있잖아요. 이걸 의존관계라고 하는데 이 짝꿍들이 서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우리 뇌가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래서 진짜 신기하게도 전 세계 거의 모든 언어가 이 짝꿍들 사이의 거리를 최대한 가깝게 유지하는 쪽으로 자연스럽게 진화해 왔다는 겁니다. 결국 뭐예요? 우리 뇌가 처리하기 쉽게 딱 그 한계에 맞춰서 언어가 디자인됐다는 거죠. 결국 언어의 구조 자체가 정보를 최대한 쉽게 처리해서 생각을 아주 빠르고 효율적으로 공유하는 데 완벽하게 맞춰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언어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릿속 생각을 위한 엔진이 아니었어요. 우리 인류 전체의 집단 지성을 위한 궁극의 공유 도구였던 겁니다. 이 말이 모든 걸 요약해주는 것 같아요. 언어는 우리가 애써 얻은 지식을 다음 세대, 또 그 다음 세대로 계속 전달할 수 있게 만들어서 우리 인류라는 종 자체를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언어는 우리 개개인을 더 똑똑하게 만드는 도구가 아니에요. 우리의 지성을 서로 공유해서 함께 똑똑해지게 만드는 힘인 거죠. 이것이야말로 언어의 진짜 존재 이유이자 우리 인류에게 미친 가장 위대한 영향력 아닐까요? 언어 덕분에 우리는 수많은 선배들의 지식이라는 거인의 어깨 위에 서서 더 멀리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위대한 도구로 다음 세대를 위해 또 무엇을 쌓아 올리게 될까요?